김현식 위원장님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문화를 딱 주도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말씀하신 대로 뭐 곧죠. 아주 열풍이 불었어요. 구매 열풍이.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단군 조서는 다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항상 어떤 역사 열풍이 일면 그게 좋아할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 삭제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 대학 내에 이제 그러니까 이 한인사회 연구소가 있는데 그 소장을 비롯한 교수분들 찾아오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해외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사를 학위를 따는데 이제는 식민사학을 해야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된 논문을 보고 학위를 쓰는데 그 영어 논문들이 전부 다 식민사학이라는 거죠. 지금 식민사학이 한국, 중국, 일본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식민사학을 해야 한국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서 식민사학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년에 최초로 저널 오브 코리안 히스토리 인 이스트 에이지아 해가지고 동아시아 속에 한국사라는 저널을 논문집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최초로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한국사를 팔아먹는 쪽은 나라 돈을 풍부하게 받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쪽은 다 자기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해야 되고 이거 끝내지 않으면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충돌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임나일본부설 갖고 등재하다가 그래서 영남, 호남 지역의 시민역사운동가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 그 임나일본부설의 표기를 막아냈죠.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라고 했더니 전라도로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써놨잖아요. 이것도 또 호남 지역의 역사시민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막아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이제 한탄만 하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이런 뿌리가 뭐냐 하는 게 이 뿌리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다른 분야는 다 보수 진보가 있어요. 법조계도 원래 이 보수적인 이쪽 집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축을 형성하는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역사학계만 오면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가 힘든 거죠. 왜 그러냐? 한통속인데요. 그 한통속의 뿌리가 뭐냐면 지금 해방 이후 80년 동안 한국 역사학계가 뭘 해왔냐, 뭘 추종해왔냐, 그 정신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야마도의 황국사관을 지금까지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야마도의 황국사관이 뭐냐? 여러분, 정한론 들어보셨죠? 그 정한론이 언제 생겨요? 1870년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870년대에 일본에서 여기를 점령하려고 치면은 그때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조론 또는 정한론 이렇게 해야 되죠? 정조론 또는 정선론, 조선에 선자 따가지고. 그런데 한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일본석이라는 책에 신공항우가 삼한을 정벌했다. 고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국을 점령하는 거는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논리인데 이 사람들 머리에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다 알아요. 다 일본은 자기네를 갖다 천선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냐? 바다 건너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 뭘로 바꾸냐? 일본 민족은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예전부터 아주 군사력이 강력한 야마도해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고대에 점령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가지고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점령해 보니까 일본을 한국은 항상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더 이게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일본이 무슨 한국하고 분쟁 생겨가지고 자기네 원료 안 팔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이제 불매운동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분노로 하는데 젊은 층들은 저 일본 사람들 저 촌스럽게 왜 저래. 그러니까 이미 정신 속에서 일본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계만 오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도 와 보니까 이 통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 수 아래로 보는데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이 단군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 공동의 시조. 그러니까 단군을 부인하고, 그래서 단군은 허구의 인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반도사관을 발명합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대륙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을 삭제한 다음에 반도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에는 뭐가 있었나? 고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사군의 중심지 어디냐? 평양이다. 그 다음에 반도의 남쪽에 뭐가 있었나?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고대부터 식민지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일본의 식민지 된 거는 너희 역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지 마. 그런 거죠. 여기에 또 고려 국경은 한반도의 3분의 2다. 다 반도사관으로 축소해가지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나라 역사학계는 다 이거 따르고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난 게 하나나 있나? 원삼국이 뭐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일본인이 만든 거 김원룡 교수가 추정하는 건데 원삼국이 뭐예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고대 야마도해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세웠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가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경우 약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건국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 그게 원삼국이라는 거예요. 삼국도 아닌 것이 삼국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원자 하나 붙여가지고 그 뭐냐면 한강 유역에서 1세기 때 철기 하나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백제거 하면 되죠? 낙동강 유역에서 같은 시기 때 나와요. 2세기 때 철기 나와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라거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백제 신라 없었지. 있어봐요. 조그만 동네 국가였어. 그러니까 그럼 그 시기 뭐냐? 백제도 아닌 것이 또 백제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해가면서 그래서 원삼국이란 걸 만들어 놨는데 전국박물관 가보세요. 다 원삼국이지.
K한류가 세계 휩든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야. 그 뿌리에 뭐가 있냐. K한류의 핵심이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관에 뭐가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일본의 노예들, 일본하고 싸우면 일본 편 들고 중국하고 동북공정 갖고 싸우면 동북공정 편 드는 게 한국 역사학계 주류도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나서 하다 보면 금방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럼 그 뿌리를 찾으려면은 뭐 뿌리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뿌리를 찾아보면 대일항전기, 이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란 말이나 일제강점기란 말이나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다 주체가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대일항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전쟁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전 시기예요. 이 항전 때 역사전쟁에 아와 비아가 있어요. 신철 선생은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다가 역사 연구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다가 여성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이분이 감옥에서 신음하실 때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야유의 장면이죠. 일본 게이사 끼고 귀생들 끼고 한국인, 일본인 껴가지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해 왔는데 지금 한국역사학계가 이 단재신초 선생을 계승하는 대학이 전국에 단 하나나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요즘은 고전번역원까지 가세해가지고 다 100%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지지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연간 예산 300억 원 이상을 씁니다. 그 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역사학자들 모인 학술대 석상에서 단재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서 반박을 못하고 나중에 저를 만나니까 몇몇 분들이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뿌리를 찾으려면 대일항전기의 역사전쟁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사는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총을 들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 전쟁을 치렀고 또 한편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싸웠던 역사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른 겁니다. 뭐 딱히 우리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마르크 블로우라는 학자가 있죠. 역사학자가 레지스탕스 활동하다가 사형당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마르크 블로우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야.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바로 추방되겠죠? 우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역사전쟁에서 이 배감 박은식이나 석주 이상용 이런 분들은 다 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했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백남훈 같은 분, 이분들은 이제 사적 유물론, 막스의 사적 유물론을 추종하던 이제 그런 학자들인데 주로 경제 관련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전쟁에서는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하고 이 사회경제사학자들하고 이 두 학자 그룹이 조선사 편수에 맞서가지고 역사전쟁을 치렀죠. 그 반면에 대일항전기 역사전쟁의 비하는 누구냐? 바로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이죠. 이만희 시류. 아주
이 이만희수로는 조작의 달인이라 사료 조작, 자료 조작, 유물 조작, 하여가 모든 조작의 달인인데 얼마 전에 어느 출판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어느 대학 사학과 교수로 만났는데 이만희수 유 얘기 나오니까 마치 역사의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정신과 의사, 대학 교수 출신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선생님 한국 역사학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요거 집단 정신병리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일제 땐 그럴 수 있는데 해방된 지 80년 다 되도록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이 집단이 이렇게 강고하게 유지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한 적이 있어요. 이만희수주 가야구봉건 유네스코 등재 때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 김은국이라고 써놔가지고 그게 엄청 논란이 일었었죠. 남원이 어떤 데입니까? 거기 만인의총이 있어요. 정유재란 때 10,000명이 일본하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데인데 거기를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 김은국이라고 써놔가지고 남원 분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처음에 남원신문 초청받아서 갔더니 뭐 김은문화 선양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김은문화 선양에다 뭐라 잔뜩 있다가 제가 가서 이 김은이 뭔가를 설명했더니 그때 이제 남원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한음 그 두 번째 갔더니 그 주도하시는 분 한 분이 저한테 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했으면은 일본의 수학여행단이 이 남원으로 쏟아져 들어올 뻔했네요. 맞는 말이죠. 일본의 수학여행단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죠. 여기 남원이 우리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은국이었어.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 신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나왔잖아. 한 번 되면 막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네스코의 그 담당하는 그 회장이 프랑스 사람인데 가야구분군 이제 저지하는 운동단체에 저 이제 보냈죠, 소환을. 그랬더니 그 위원장이 또 소환을 보내왔어요. 그 대단히 이례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단체 안 보내요. 아주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프랑스 사람이고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거에 아마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출신이 아닐까 싶은데 식민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게 전부 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으로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유념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겨우 이 김은국, 다라국 이런 걸 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병도, 신석호 이 두 사람이 한국 역사학계를 100% 장악했잖아요. 나중에 이병도 세상 떠났을 때 역사가의 유양이란 책을 냈어요. 그 제자나 뭐 사람들이 눈 뜨고 못 봐요.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누가 쓴 구절인데 자기네가 이제 초에 그 새해에 교수들 그 세배하러 다녔는데 자기가 군대 갔다가 잠시 와 보니까 커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단배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배식을 하는데 앞에 교수들 쭉 앉아있고 나머지 학생들 대학원생 쭉 앉아서 절을 하는데 전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조직폭력배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우리는 이병도만 늘상 주목해왔는데 저는 지금 뭐냐면 왜 이게 구조화가 됐냐. 이쪽 운동하면은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몇 년 전에 어떤 전교조 활동 평생 하시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교조 활동하다 감옥도 2번 갔다 오신 분인데 처음에 소장님 와보니까 이 식민사관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요 가다 보면 더 놀랄 일이 발생할 거예요. 뭐냐?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흉민사학 보시면은 이게 보수 쪽만 하는 것 같죠? 조금 가보시면은 오히려 역사학계는 짝퉁 진보들이 더 이쪽을 흉민사학은 열심히 설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이상현상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나는 나치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라 그러면서 내 역사관은 고대사나 중세사는 나치 역사관이야. 이런 프랑스에서 그 역사학자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한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실제 연구해 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은 진짜 역사운동가가 되는 거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었으니까 주저앉으면은 계속 가는 건데, 그분은 이제 다행히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역사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요. 그 구조로 보려면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잖아요. 해방 공간에 45년, 48년까지의 남한 역사학계 세학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일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항일 사회주의 역사학계, 이거는 이제 사적 유물론 추종하던 역사학계고요. 그 다음에 친일 매국 흉민사학계, 요 세 부류가 해방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항일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남한에서 100% 다 제거가 됐고, 지금 아주 극히 일부분 윤내현 교수나 최재석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승하려고 했는데, 결국 학계에서는 거의 맥이 이제 끊어졌고, 그 다음에 항일 사회주의 역사학계,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데, 46년 7월경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이 파견안을 보내요. 주로 역사학자들에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파견안을 보내가지고 곧 우리가 종합대학을 만들 건데 와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우리가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들 건데, 역사, 우리는 왜 두음법칙 따위를 왜 하냐 이거예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두음법칙을 쓰면 모를까. 두음법칙 따위 하잖아요.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들 건데 여기 와서 활동하자.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의 실정에 실망한 많은 역사학자들, 특히 사적 유물론을 추종하던 사회주의 계열 역사학자들이 대거 월북해가지고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드는데요. 나중에 이분들의 글을 보니까 우리 북한 역사학계는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체사관에 의해서 올바른 역사를 편찬하자 이랬는데, 두 분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한 분은 김두봉, 국어학자지만 옛날에는 국어학과 역사학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국어학, 역사학, 그 다음에 지리학, 이건 다 같이 가는 건데 이 한국만 조각조각 나눠놨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단재 신초 선생이다. 북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술지 역사 대문제라는 걸 내는데요. 이 홍명희 선생의 아들인데요. 이 논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49년에 쓴 건데 6.25 전에 쓴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한사군 한반도설.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구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쭉 써놓은 걸 보고 저게 1949년이잖아요. 1949년에 저 이야기가 뭡니까? 저 이야기가 우리는 앞으로 역사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낙랑군 평양설은 1961년에 공식적으로 다 폐기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뭐 여러 북경대 유학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폐기했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은 1963년도에 김석형 선생이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을 발표하면서 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나라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가라드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세운 분국들의 이야기다. 근데 가라 사람들은 가서 가라도 세우고 임나도 세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961년에 리지린이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갖고 오면서 고조선사 연구를 받아갖고 오면서 그 한사군 한반도설은 끝냈고 1963년도에 김석형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임나일본부설은 끝냈는데 이 나라 역사학계는 아직도 저게 정설이잖아. 하나뿐인 정설. 저기에 반대하면은 처음엔 제야라 그러다가 요즘은 유사 역사학자네 뭐 그 사이비 역사학자네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에요. 저기 해외 언론은 아니겠지만 이 언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언론이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도 못하면 중간에나 서가지고 양쪽 이야기를 발표하면 되는데 꼭 나쁜 쪽에 서가지고 하니까 한국 언론이 그래서 지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 매국사학계가 남한의 주류가 됐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주 묘하게 똑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 그 문제는 학계에서 정리가 끝났다. 낙랑군 평양설 문제 제기하면 그건 학계에서 정리가 끝났다. 임나 가야설 아니지 않느냐 학계에서 정리가 끝났어. 전 세계에서 학문은 혼자 하는 거예요. 학교 같이 모여서 논의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으로 자기 한 사람의 지식과 영혼을 걸고 학문하는 건데 이 나라는 꼭 우리 학계. 왜냐하면 깡패 집단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었죠. 해방공간에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하나는 그 사회경제사학계,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일제식민사학계가 있는데 이기백이라는 사람이 한국사 실론에서 민족주의사, 유물사가,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 어디 갔어요? 없죠? 실정사학으로 이름표만 딱 바꿔 달았는데 이름표를 바꿔 달고 제대로 실정을 했으면은 초항 받았죠. 그런데 이름만 실증으로 갈아달고 총독부 역사관을 지금까지 계속 하나뿐인 정설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즘 와서는 저도 몸으로 많이 느껴요. 저 식민사학계가 차차 고립되고 여러 이쪽에서 다른 분야 학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가지고 저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 대학의 역사학과 100% 장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관들 다 장악하고 있고 이 구조를 이번에는 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석호라는 사람 일제 때 테라탄이 휴조인데 이 단군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단군 쭉 하다가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니까 처음에 일본인들이 단군 부인할 때 아무도 안 통했어요. 심지어 육당 천암선이 반민특위에 체포돼 갔을 때 자율적 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이거저거 막 하는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단군을 모함했다는 이 한 가지는 나 받을 수 없다. 근데 요즘은 노골적으로 단군 비판하는 인물들이 있고 교과서에 단군 다 허구 인물이라고 써놨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병도보다 이 신석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경성제국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류, 아까 조작의 달인이라 그랬죠?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도 친일 정권인데 이승만 정권 때도 단기로 사용했잖아요. 딱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요 식민사학자들이 딱 그 박정희한테 붙어가지고 5.16 혁명 이후 단기를 폐지하고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석유를 연호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혈서 쓰고 저 가고 어쩌고 한 거, 그 여기 오면 한참 더 공부해야 돼요. 내가 경성여대 사학과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였다. 내가 일제치하 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박정희로 바꾸면 내가 만주 군관학교 지원한 거는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차마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 국가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가편찬위원회 사례를 발견하면서 역대 재직 명단을 써놨는데 신석호 재직 기간이 1929년 4월부터 65년 1월까지예요. 1929년에 대한민국 국가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역사학자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하면 사이비네 유산에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강만길 교수라는 분, 그러던 어느 날 신석호 선생님이 국편 근처 다방에서 전화를 걸어서 좀 나오라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나갔더니 고려대학교에 사의를 피했더니 총장이 후임을 추천하라기에 자네를 추천했으니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귀를 의심했다. 국가편찬위원회에 적을 두고 여기저기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7회 졸업생인 내가 신석호 선생님의 후임으로 더구나 사학과 졸업생 중 최초의 모교 전임 교원으로 추천되었다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와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만약 고려대학교 사학과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했더라면 신석호 선생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따라서 학문 생활을 계속하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신석호, 이 같은 은사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충정과 학자로서의 폭넓은 학문관이 뒷받침되어 역사학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같은 뜻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되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강만규 교수가 자기 자서전에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만규 교수가 뭐 했습니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했잖아요. 그때 이병도 신석호 명단 올라오니까 난리 났잖아요. 또 그 당시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명단 발표되고 저한테 그 자리를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딴 건 좋고 역사학자만 따져보자. 여기에 이병도 신석호는 빠지고 이농화만 들어갔던데 이농화 들어간 거 따져보니까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다고 넣었더라. 그럼 조선사 편수에 근무한 사람을 다 넣던지 아니면 선별해서 넣으려면 죄질이 안 좋은 인물을 넣어야지. 그러면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학계를 친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은 이병도는 서울대 출신을 보호한다고 해서 빠지고 신석호는 고대 출신을 보호한다고 빠지고 이농화는 대학에 안 넣었다고 넣고 그럼 되겠나?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도 잘 몰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강만길 분이 신채호를 비판하고 나오면서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신채호는 비판하고 이병도 신석호는 떠받드는 그 구조가 형성됐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채호의 역사와 아와 비와의 투쟁은 역사 발전의 구조적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신채호 역사관은 사회구조 변화나 계급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요 짝퉁 진보가 양성되는 딴 분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다른 분야에서 제가 진보라고 하면서 이 친일 옹호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그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이런 구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정권 출범하는 날 박노자가 칼럼 쓰잖아, 한겨레에. 그 제가 반박하는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뭐냐? 이 구조를 사람들이 이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 식민사학은 보수진보가 없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다녔죠. 보수진보가 없다기보다는 진보가 없는 거죠. 총독부 역사가 옹호하는 진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 나치 역사가 옹호하는 무솔리니 역사가 옹호하는 진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짝퉁들이죠. 이 짝퉁들이 진보의 탈을 뜨고 우리 사회를 상당히 호되된 길로 끌고 왔는데 이제는 그걸 끊어야 된다. 그걸 끊어야만 우리가 K한류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K한류 이 르네상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진짜 뿌리를 박으려면 이제 외국 학자들이 놀라잖아요. 홍익사상이나 제세유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융합하고 하는 모두가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K한류의 뿌리가 바로 이런 사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 전 세계에 전파할 때 바로 이 K한류가 지금 지구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공존하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사상운동으로 그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